근데 만약에 블러싱을 안 하고 이렇게 오면 딱딱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서 모발이 되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머리를 막 비비시면 안 돼요. 지압점 중심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이제 터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화장하시고 그러시는데 균들이 되게 빠르게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제 빠진 머리카락이요, 카락 정도밖에 지금 안 빠졌거든요. 안녕하세요, 희쌤입니다. 제가 이전에 올렸던 저희 탈모 극복기의 좀 영상을 보시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제 모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요즘 들어서 더 빠지는데 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빠졌던 모발을 좀 반으로 줄여드리는 그러한 샴푸링 방법, 샴푸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나의 모발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빠지는 모발을 반으로 줄여주는 저의 나름대로의 저의 비법을 오늘 제가 직접 샴푸링을 하면서 시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샴푸링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샴푸 방법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겠지만 내가 모발이 많이 빠졌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면 머리 감을 때예요. 쌓여있는 머리를 보는데 그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던가, 아니면 갑자기 우르르 많아지던가, 이걸 보면 내가 머리가 왜 이렇게 빠지지? 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탈모인가? 라는 생각이 드시는데, 그거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비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샴푸링을 하면서 이 샴푸링 자체만으로도 반으로 줄일 수 있다 라는 거를 저랑 오늘 같이 해보시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이 브러쉬입니다. 샴푸를 하기 전에 이런 브러쉬도 있고, 남자들이 쓰시는 여러 가지 브러쉬가 있지만, 일단은 좀 돈모가 된 게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돈모 사이에 이 간격이 넓은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러싱을 했을 때 부드럽게 큐티클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이런 빗이어야 되고, 제가 항상 이제 이 빗 고르실 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물로 이렇게 씻을 수 있는 빗. 왜냐면 이 빗 안에도 머리카락도 되게 많이 묻고, 나름대로 이 안에도 되게 오염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샴푸하시기 전에 끝까지 한번 이렇게 꼭 브러싱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브러싱이 안 된 상태에서 샴푸를 감게 되면 이 샴푸하는 과정에 아무래도 모발이 이렇게 부드럽지가 않고 좀 뻣뻣해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계속 이제 손이 더 가게 되거든요. 이런 물리적인 자극이라고 하는 이 손길이 더 가게 되면 그만큼 약해진, 저처럼 이제 탈모를 앓았던 분들, 그리고 지금 탈모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낭의 모발이 되게 약하게 흔들흔들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조금만 물리적인 자극을 좀 주고 손길이 계속 가면 갈수록 모발이 굉장히 더 빠지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브러싱을 꼭 이렇게 한 번씩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샴푸를 하러 저희 욕실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 브러싱이 끝났으면 두 번째 중요한 건 물의 온도예요. 물의 온도. 다 아시죠? 샴푸할 때 좋은 건 미온수. 두피를 너무 뜨거운 물로 좀 온도가 높게 하게 되면 두피가 많이 건조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모발에 큐티클이, 단백질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하는데, 머리를 충분히 두피를 물에 불려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히 거품이 날 수 있겠다 정도 싶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충분히 적셔줘야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블러싱을 하기 왔기 때문에 이렇게 손이 모발에 이렇게 거침이 없거든요. 빠지는 수가 적거든요. 근데 만약에 블러싱을 안 하고 이렇게 오면 딱딱 걸려요. 이렇게 걸리면서 모발이 되게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블러싱을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두피를 적셔주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에버 샴푸랑 본 샴푸를 해주셔야 돼요. 저는 머리가 길어서 한 이 정도 양으로. 첫 번째 샴푸를 할 때는 이게 손으로 이렇게 거품을 내세요. 손으로 거품을 이렇게 내셔서 두피 중심으로 두피에 있는 미세먼지, 그 다음에 피지,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일단 두피 중심으로, 모발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두피 중심으로 한번 닦아내 주시면 훨씬 더 빨리 세척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두피 중심으로 이렇게 해줬다가 좀 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본 샴푸거든요. 본 샴푸는 저는 머리숱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양을 많이 할 거예요. 아까 두피 중심으로 했으니까 훨씬 더 부드럽게 거품이 나요, 머리에서. 이거 보이시죠? 지금 거품. 아까보다 양을 적게 써도 훨씬 더 거품이 잘 나거든요.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막 비비시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비비면 이 모발이 큐티클이 상해서 머리가 더 푸석푸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대를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눌러주듯이. 여기서 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우리 두피 브러쉬 있잖아요. 두피 브러쉬로 막 하시게 되면 이 두피에 장벽도 있어요. 장벽이 있어서 장벽이 다 깨지거든요. 그럼 두피가 건조해지고 여러 가지 균들이 더 침입해서 지루성 두피나 아니면 염증을 조금 더 심화시킬 수 있거든요. 두피가 건조하면. 그렇기 때문에 탈모를 겪고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은 두피 브러쉬는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두피를 이렇게 본 샴푸할 때 구석구석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손끝에 딱딱 힘을 주고 지압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마사지 해주듯이 이렇게 뒤에도 구석구석 그 기계 한번 이렇게 닦아주시고 이렇게 그때 제가 말한 혈자리나 지압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이 본 샴푸에 요즘은 저도 탈모 기능성 샴푸를 쓰는데 탈모 기능성 샴푸 외에 이제 비오틴이라든지 이 모발에 좋은 샴푸대 되게 여러 가지 뭐 맥주효모라든지 추출물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고함량으로 들어가 있는 되게 기술력이 좋은 샴푸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샴푸는 부드럽고 저자극인 약산성 샴푸를 쓰시는데 이런 함량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세요. 딱 올려놓으시고 이때 뭐 하시냐면 이 치카치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샴푸가 순하면 내려와도 하지 않고 힘에 자극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치카치카를 하시고 모공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까 에버 샴푸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본 샴푸 하면서 영양감이 모공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분 정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샴푸만큼이나 헹구는 것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한 5분 이상 대신 손으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위에서 샤워기로 머리를 돌려주시면서 구석구석 두피에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듯이 헹구면서 이제 여성분들은 트리트먼트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저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탈모를 앓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로 씻어내는 트리트먼트는 사용하지 마셔라.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은 실리콘 오일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실리콘 오일이 많이 들어갔어요. 실리콘 오일이 10개 제품에서 60% 정도는 6개는 실리콘 오일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실리콘 오일이 모발은 되게 부드럽게 해주기는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모발만 말로 그렇게 헹군다고 해도 두피에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피에 되게 되면 이게 두피 모공을 이렇게 비닐막 씌우듯이 막게 되는 거예요. 막아서 가려움증도 유발시키고 더 건조감도 일으키고 두피를 막아버리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균들이 번식을 해서 막 가렵고 정수리 냄새나는 그런 지루성 두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모인들은 물로 헹구는 트리트먼트를 안 하는 것이 좋다. 똑같이 헹궈내야 되거든요. 5분 이상. 그렇게 되면 자꾸 이렇게 손으로 물리적 자극이 갈 수밖에 없어요. 트리트먼트는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물로 이렇게 헹구는 트리트먼트는 하시지 말아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헹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키포인트. 지금 이제 큐티클이랑 모공이 두피에 모공이 잘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받쳐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약간은 차가운 물로 마지막은 두피랑 모공을 이렇게 받쳐주면 훨씬 더 좀 건강한 두피와 모발을 만들 수 있어요. 머리 이렇게 하시는 거, 비비는 거, 손톱으로 긁는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모발을 자연스럽게 물을 빼고 제가 했던 방식에 지금 샴푸링을 했을 때 저의 콧구멍을 한번 볼게요. 이 정도 나왔거든요. 지금 제 머리 긴 거를 좀 감안하면 이 평상시에 제가 빠지는 모발에 한 20개도 안 돼 보이거든요. 10개 정도? 이 정도 빠졌어요. 이거밖에 안 빠져요. 근데 제가 막 트리트먼트하고 막 아까 빡빡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여기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진짜 저 수치구멍 반은 다 채워져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줄여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샴푸가 다 끝났고 모발을 물기를 대충 손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주듯이 꾹꾹 눌러주듯이 해주고 샴푸링은 샴푸가 끝이 아니거든요. 샴푸 후에 말리는 과정부터 이제 그 넥스트 2단계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감고 나면 이렇게 두피부터 제일 말리는 게 중요한데 모발은 절대 이렇게 비비거나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쭉쭉 짜듯이 물기를 날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저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터번 같은 거
안 여시잖아요.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화장하시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10분 이상 방치하게 되면 이 두피가 굉장히 습한 환경 내에서 균들이 되게 빠르게 번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돌로 올려서 뭐 장기간 10분 이상 둔다든지 그런 거는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물기가 좀 어느 정도 말렸다 싶으면 이제 드라이기를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뜨거운 바람으로 두피를 말리시면,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게 말릴 수는 있겠지만 두피가 더 건조해질 수 있고, 건조해지게 되면 두피 장벽도 깨져서 여러 가지 균들이 번식하면서 두피의 염증이 되게 악화될 수 있거든요. 두피는 반드시 이렇게 찬바람으로 머리 말리시지 마시고 두피를 그냥 구석구석 두피만 이렇게 말려주시면 돼요. 두피만. 제가 트리트먼트를 안 하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샴푸하고 나면은 머리가 되게 거칠어지잖아, 되게 푸석하다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요즘은 기능성 탈모 샴푸로 나온 것들이 되게 모발 자체를 부드럽게 하는 그런 기능이 강화돼서 나온 샴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선택하셔서 좀 더 부드러운 모발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샴푸 제형을 선택을 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말릴 때는 이게 뻣뻣하기는 한데, 약간 뻣뻣할 수 있는데, 다 말리고 나면 상당히 더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말릴 때는 모발보다는 이렇게 두피 중심으로 구석구석 두피 중심으로 완전히 말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발, 뜨거운 바람으로 하시지 마시고 찬바람으로 계속 모발을 말려주시면 돼요. 두피를 이렇게 말리면서 이제 모발 말릴 때 모발이 좀 젖은 상태에서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이게 큐티클이 완전히 닿지 않은 상태에서 되게 모발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머리에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하시게 되면 모발 자체가 손상을 되게 많이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젖은 머리에는 이런 브러쉬나 빗은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때 약간 브러쉬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모발 볼륨이라든지 여기서 스타일링을 많이 하시게 되잖아요. 이제 저 트리트먼트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노워시 트리트먼트나 뭐 이런 헤어팩 에센스 같은 거 본인이 쓰시는 스타일로 하시면 되는데, 바르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모발의 큐티클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그 케라틴 안에는 또 뭐 시스틴이라는 그런 단백질의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구조가 옛날 한옥 보면 이렇게 기와장 아시죠? 기와장 형식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 안에 단백질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르듯이 그냥 이렇게 바르면 뭐냐면 그냥 표면만 바르게 되는 거예요. 큐티클은 그 모발 안에 기와장을 열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르실 때는 딱 잡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에 끝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한번 발라주세요. 이거 푸석거려도 괜찮거든요. 이게 기와장을 열어줘서 이 안에다가 좋은 영양감 있는 이런 에센스를 발라주는 거거든요. 이 에센스의 고영양감이 머리가 들 빠지게 하면서 이 영양감을 이 안에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모발 사이사이에 있는 큐티클 안에 단백질에. 마지막 단계에서 이걸 이렇게 그냥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이제 기와장을 다듬으면 돼요. 이렇게 해야 모발 내에 헤어 에센스에 영양감 있는 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카락이 브러싱 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빠진 머리카락이요, 한 10개 카락 정도밖에 지금 안 빠졌거든요. 이렇게 샴푸가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두피가 가장 깨끗할 때, 그리고 두피가 완전히 말랐을 때, 제가 그때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상태에서 이런 약재를 발라주시는 게 잘 침투시켜서 가장 효과적으로 탈모를 케어하실 수 있으시고, 이런 상태에서 이런 부스팅 가는 앰플 같은 거 계속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두피 장벽 케어 같은 세럼 같은 것도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탈모로 고민하시는 우리 여성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빠진 모발수를 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저만의 그 샴푸링, 그리고 그 후의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다 아실 거예요. 머리 나는 거가 아무리 약을 발라도 빠른 시간에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이 있을 때 지켜야 되거든요. 더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있을 때 지키는 나의 머리카락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쌤이었습니다.